안녕하십니까.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 정찬미라고 합니다. 오늘 저번 컨퍼런스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를 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협회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2017년 12월에 창립된 현장 요양보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서울시로부터 공식 비영리 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봄 관련 정보 제공이라든가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정책 제안, 기자회견과 함께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권역별 자치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4개 지구에 25개 자치구 모임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시작되고 나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시행이 되었죠. 거기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는데요.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보호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를 재가급여로 하고,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365일 계속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은 시설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 이용자의 신체활동 가사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를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등이 거기에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불리웁니다.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및 노인인구 현황을 보시면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60만 5,416명이고요. 거기에서 동북권은 42만 5,440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장기요양요원 를 보면은 합계가 11만 6,656명인데 동북권에는 3만 1,405명의 장기요양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기요양 직종별 현황을 보면 총 장기요양요원이 11만 6,656명인데 요양보호사가 11만 94명으로 94.4%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200만 명 가까이가 되고요. 서울시에 30만 2,319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분들이 다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기관들이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구인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건데요. 동북권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보면 강북구에 4,300 한 군데 한 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있고, 도봉구에 4,470명, 성북구에는 5,718명, 노원구 7,559명, 동대문구에 3,956명, 중랑구에는 5,401명 해서 31,405명이 동북권 장기요양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양보호사들이 90% 이상이죠. 29,3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보면 재가하고 시설로 나눠지는데요. 동북권이 6개 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이 24,859명이고, 거기에서 방문
제가 요양보호사들이 22,762명으로 91.6%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은 2,174곳으로 8.4%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90% 이상 이렇게 91.6%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장기요양 기관 현황을 보면 제가 그 센터들이 2,990곳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73곳, 그리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490곳,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2,419곳이 있습니다. 기타가 8곳이고요. 그래서 방문요양보호사들 그 중에서도 수가 제일 많고,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그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더 현장이 열악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함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80에서 90%, 국공립시설은 1에서 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부권 자치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그 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 도봉구예요. 56곳이 있고요. 제가 시설이 많은 곳은 노원구가 172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요양보호사들 노동 실태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다 힘들겠지만 요양보호사들은 노동 강도에 비해서 매우 낮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수준에 맞춰져 있어서 방문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시간제급여로 올 평균 90여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세금을 떼고 나면 7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해서 시간당 11,000원 정도인데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한 기간 안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쓸 때 급여가 차이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많이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좀 급여를 더 높게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낮게 책정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처우개선비가 시간당 625, 그러면 한 달이면 한 10만 원씩 탔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폐지가 돼버리고 장기 군속 수당이라고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서 그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들한테 주는 금액이었고, 장기 군속 수당은 말 그대로 저기 뭐냐? 장기 요양 요원들, 아까 사회복지사라든가 그 간호조무사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주는 것인데요. 한 기간에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방문 요양보호사에게는 요건 충족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왜 어렵냐 그러면, 방문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직이 자꾸 한 군데서 근무를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상황이 어르신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자기 그 의지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치매인지 가산수당이 폐지가 됐는데요. 치매인지 가산수당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5등급 그 치매를 앓으신 어르신들한테 하루에 그 60분씩 그 인지재활 이렇게 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치매 교육을 받은 이제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들에게 돈을 지급했던 돈인데, 그것을 이제 갑자기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중증 이제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루에 3,000원씩 그거를 이제 돈을 지급하게, 하루에 3시간 이상 그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3,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바꿔버려서, 일단은 치매인지 가산수당이 폐지됐다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임금 하락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도 인지를 이제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경력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된 사람이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똑같습니다. 또 고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지난해 58.5%가 이용자의 교체 요청이나 입원, 사망,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함으로써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관에서 해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됐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인도 하고 남편도 하고 그렇게 기간을 2군데 3군데로 이제 물어볼 식으로 넓혀갖고 하다가 이쪽에서 이제 하면은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죠. 1년이 안 돼서.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다시 또 이제 초보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은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서 일을 그만두지만 저희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다시 다른 기관을 찾아서 이용자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부당 업무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양보호사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보호자들이 요양보호사를 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잘하는 요양보호사인가 못하는 요양보호사인가 그것을 판단할 때에 요양보호사가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그 보호자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좋은 요양보호사, 그렇지 않고 그 규칙을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은 나쁜 요양보호사. 그러면 하루아침에 일자리 있기 십상이죠. 그런 요양보호사는. 그래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신체활동, 어르신 신체활동 도움이라든가 인지활동 도움, 일상생활 도움, 정서적 도움 그것을 줘야 되는 게 명목이 분명히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서 가족의 빨래, 식사, 청소, 그리고 또 유리창 청소, 제사 음식, 명절 음식, 김장, 각종 심부름. 요즘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나몰라라 하다가도 애완동물 오고고 내 새끼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요즘에는 애완동물의 용변 처리 그리고 산책, 목욕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갈 때 이제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가 없냐고 고양이가 없냐고 그거를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노이로제가 걸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불응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를 교체하기 때문에 참고 일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 1인에 2.5명의 어르신을 보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주야간 보호센터는 7명을 이제 요양보호사 1명이 7명의 어르신을 이렇게 담당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2명이서 21명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1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한 명이 이제 휴게 시간으로 잠시 이제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한 4시간 그렇게 또 들어가고 교대로 이렇게 쉬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양보호사 1명이서 21명의 어르신들을 다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간이라 다 주무실 줄 알지만 그 중에 또 안 주무시고 밖으로 나와서 막 이쪽 저쪽 방문 다 열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진짜 난감하고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어떻게 할지를 대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력 기준이 완화가 돼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야간 대기 시간을 이제 휴게 시간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실제로 휴게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에도 밥 먹은 시간에 그리고 야간 시간에는 잠깐 이제 이렇게 대기 시간 그럴 때가 휴식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의료행위, 석션이라든가 간장 그런 것은 간호사나 이제 의사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4.6%가 의료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기간을 그만두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만약 했는데 그 행위를 해가지고 잘못된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그거는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분명하지 않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했어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시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직종 간의 차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사가 위에 있고 그 밑에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고 요양보호사는 시설에서 똥치는 사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거기에서도 그런 이렇게 차별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경험,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라든가 그 유경험자가 전체 28.3%라고 나왔는데 거의 우리 그 종합지원센터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2.5%,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거의 많이 이렇게 그 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로서 반말이나 모욕적인 말, 그건 언어 폭력, 신체 폭력, 그거는 치매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게 그 돌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그 누구든지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다 요구하는 것은 성희롱이나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3번 이상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될 때에 그분들을 이렇게 일정한 교육을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해서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안 한다는 각서를 받고 그거를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인 1조로 예방하려면 2인 1조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 상병 휴가 처리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근골격기 질환이나 관절염, 신경통 또는 넘어짐, 화상 등으로 산재 경험을 65% 이상이 이렇게 그 당했으나 이 중 85%가 개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어르신 약을 타러 가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팔 골절되고 허리를 다쳤지만 골절된 팔만 산재 처리가 되고 허리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서 개인 비용으로 그 이제 처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회적 인식께서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보다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호칭도 야 아줌마 아니면 이제 우리 집 그 일본은 파출부다, 도움이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여서 이용자 인식 개선이 굉장히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스트레스, 감정 노동에 대한 보호 책임 리뷰하고요.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편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임금 보상 체계 개선에서 수가 결정, 서비스 단가 등의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됩니다. 표준임금 산정 기준, 표준 근로계약서 등이 마련되어서 그것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이행이 돼야 됩니다. 수가 대비 실효성 있는 인건비 비율이 수립돼야 되고요. 저임금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장기 군속 장려금 수령 조건이 완화돼서 한 기간에 근무한 사람 말고 통합으로 하는 근무 경력을 인정해서 장기 군속 수당이 지급돼야 되고 처우 개선비와 치매인지 가산 수당이 다시 부활돼야 됩니다. 그리고 1, 2등급 중증 아상 이용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확대돼야 됩니다. 경력직 요양보호사로 인정돼서 지금 좋은 돌봄 인증 기간에는 지금 복지 포인트가 1년에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방문 요양보호사한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 일입니다. 방문 서비스 이동 시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이동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교통비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불안정 해소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필요한데요. 시급제에서는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노동법상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월급제 도입을 통해서 고용의 안정화를 기합니다. 이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 발생 시 휴업수당 또는 해고수당 지급이 돼야 됩니다. 고용이 안정되어야 고령화로 인한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건강권 확보가 중요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고립된 노동환경으로 인한 성희롱, 성폭력 위험 노출에 대한 예방과 방지 체계가 필요하고
교육과 홍보, 신고센터 운영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 위기 등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이 돼서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가 폐렴 예방 접종이 무료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관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우울, 분노 등 심리적 예상으로 인한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데요. 심리 상담뿐만이 아니라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그분들한테 그거를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 노동과 전평가 낮은 사회적 인식 개선인데요. 저임금 고용 불안에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 시선이 큰 고충으로 다가옵니다. 국가, 지자체 등이 앞장서는 대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한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나라 씨가 요양보호사 이게 아줌마니에요 그런 홍보를 한 뒤로 조금 나아졌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 방송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신문 같은 데도 그렇게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자, 기관 운영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기관에 가서 이렇게 기관에서 따지면 몰라서 그랬다 그런 답변이 거의 80% 이상이 그런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은 꼭 필요하고요. 돌봄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를 때 노동에 대한 평가와 인식 개선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군속 숙련도에 따라서 돌봄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돌봄 공공성 강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형 서비스의 공공 인프라는 1%에 불과하고 아까 보시다시피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 일자리가 공공이 하는 데가 좋다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확충이 시급하고요. 개인 영리기관이 공급자로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막고 공공 영역에서 돌봄 서비스의 표준을 세우고 모범적인 사용자로 역할 모델을 제시해야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되고 14년이 넘었고 15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제도 내에서의 돌봄은 값싼 여성 노동으로 취급되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과 고용불안, 산재, 성희롱 등의 부작용과 함께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며 불안정 노동으로 일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돌봄은 누구도 예외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돌봄 노동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때 존엄한 노동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돌보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존중받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